기억력에 좋은 뇌 마사지와 휴식법.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왜 열었는지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단 5분의 간단한 뇌 마사지만으로도 이런 깜빡함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어 드릴 특별한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1. 뇌 마사지의 효과와 원리. 여러분, 우리의 뇌는 정말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1조 개가 넘는 뇌세포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소통이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녹슨 톱니바퀴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손자 이름도 자주 헷갈리시고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셔서 가족들이 무척 걱정했답니다.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셔서 연기가 자욱하게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라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뇌 마사지를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자가 전화를 걸면 우리 민수야 하며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죠. 김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라고 대답하셨어요. 뇌 마사지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손목이나 어깨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듯이 머리를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때 뇌세포들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듯이 말이에요. 특히 측두 옆 부분을 마사지하면 해마라는 기억 저장고가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 부위인데요. 마사지를 통해 이 부분의 혈류가 개선되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MRI 촬영 결과를 보면 마사지 후에는 해마 부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뇌 마사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4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코르티솔은 기억력의 최대 적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뭐였지? 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해마의 뉴런들을 공격해서 기억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감과 함께 기억력 저하를 심하게 겪으셨어요. 은행에 가서도 비밀번호를 자꾸 틀리시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깜빡하셔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게 되셨죠. 그런데 뇌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지 한 달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복잡한 장기 게임에서 연속으로 이기시고 심지어 옛날 친구의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해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하며 스스로도 신기해하실 정도였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뇌 마사지는 뇌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알파파라는 뇌파가 증가하는데 이는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뇌파예요. 동시에 긴장을 나타내는 베타파는 감소하죠. 이런 뇌파의 변화가 바로 기억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뇌 마사지의 또 다른 효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하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마사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2.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 뇌 마사지법.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뇌 마사지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모두 실제 시니어분들이 체험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나선형 두피 마사지입니다. 양손의 10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마에서 시작해 정수리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마치 샴푸할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5초에 한 바퀴씩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압력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혈관이 압박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마치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세요. 69세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힘을 조절하기 어려웠는데 며칠 연습하니까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마에서 시작할 때는 걱정 주름이 있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두엽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살 눌러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마사지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정수리 부분에 도달하면 잠깐 멈춰서 백회열이라는 혈점을 찾아보세요. 양쪽 귀를 연결한 성과 코에서 뒤로 그은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백회열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 정도 살짝 눌러주세요. 한의학에서는 이 혈점이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마사지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귀 주변 집중 마사지입니다.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곳에는 풍지혈이라는 중요한 혈점이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이 부분을 원형으로 마사지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75세 최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귀에서 윙윙거리던 소리가 없어지고 머리가 개운해진다고 하셨어요. 이명이 있으셨던 분인데 뇌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귀를 마사지할 때는 귓바퀴 전체를 손으로 감싸듯이 해주세요. 마치 추운 겨울에 손으로 귀를 감싸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위아래로 살살 비벼주면서 귓바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측두부 리듬 마사지입니다. 관자놀이 부분, 즉 측두부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이곳을 마사지할 때는 특별한 리듬을 사용해 보세요. 1, 2, 3 하면서 3번 부드럽게 누르고 4에서 손을 떼는 패턴을 반복해 주세요. 이 리듬 마사지의 원리는 뇌파 동조에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의 자극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특히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세타파를 증가시킵니다. 67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옛날 추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측두부 마사지를 할 때는 눈을 감고 집중해 보세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머릿속 깊은 곳까지 그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상상이 마사지 효과를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과 어깨 연결 마사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80%는 목을 통해 공급됩니다. 목이 뭉쳐 있으면 아무리 머리를 마사지해도 효과가 반감되죠. 목 뒤쪽, 특히 후두부와 목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이곳을 양손 엄지로 동시에 눌러주면서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부분이 뭉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며칠 계속하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기분 좋은 자극으로 바뀝니다. 71세 박영순 할머니는 목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지 않아졌다고 하셨어요. 밤사이 목 주변 근육이 뭉쳐서 아침에 머리가 무거웠던 것인데 마사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죠. 다섯 번째는 손끝 지압 마사지입니다. 손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들이 무수히 많아요.
특히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로 꼼꼼히 마사지해주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각 손가락마다 2에서 3분씩 마사지해주세요. 엄지는 의지력과 판단력, 검지는 집중력, 중지는 창의력, 약지는 감정 조절, 새끼손가락은 기억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하면서 각 손가락이 담당하는 기능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74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TV를 보시면서도 자연스럽게 손끝 마사지를 하는 습관을 기르셨어요.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손끝 마사지를 하니까 일석이조다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3. 뇌휴식법 집중과 이완의 균형. 뇌 마사지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뇌휴식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뇌휴식법을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첫 번째 휴식법은 의식적 호흡 휴식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해주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패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이에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흉식 호흡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68세 조순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복식 호흡이 어색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 호흡을 하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덧붙이셨죠. 복식 호흡을 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머릿속의 잡념들도 함께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걱정, 스트레스, 피로감 등이 숨과 함께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와 함께 활력과 평온함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5분 명상 휴식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5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울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명상 시간을 가지신다고 해요. 명상을 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나 클래식 음악처럼 뇌를 자극하지 않는 잔잔한 음악이 효과적이에요. 음악이 마음을 더 빨리 진정시켜주고 명상에 더 쉽게 빠져들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휴식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지내보세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73세 이미선 할머니는 저녁 7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는 밤에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도 더 상쾌하게 일어나신다고 해요. 네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단의 꽃을 구경하거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뇌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재충전되는 상태예요.
특히 초록색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70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신다고 해요. 나무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시면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 일상 속 실천법과 주의사항. 이제 이런 좋은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뇌 마사지와 휴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하고 점심 후에는 3분간 명상을, 잠들기 전에는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65세 최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꾸 까먹어서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놨다고 하셨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마사지를 안 하고 자면 뭔가 허전할 정도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루틴을 만들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조금씩 다른 방법들을 추가해 나가세요. 77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다가 3일 만에 포기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아침에 두피 마사지 5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들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뇌를 깨우는 활동적인 마사지를, 낮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저녁에는 휴식과 이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세요. 특히 식사 직후에는 강한 마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위해 위로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머리 마사지를 강하게 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가벼운 호흡 운동이나 명상 정도만 하세요. 주의사항도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할 때 압력을 약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마사지 전후로 혈압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목 마사지를 할 때 특별히 조심하세요.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74세 김창수 할아버지는 목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목 마사지를 강하게 하셨다가 며칠 후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의사와 상담 후에는 아주 부드럽게 피부를 살살 쓰다듬는 정도로만 하시니까 오히려 목 주변이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마사지 중에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는 혈압 변화나 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넷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건조한 피부에 직접 마사지를 하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피부 보호 효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최소 2에서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변화에 시간이 걸리는 기관이에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줄었네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72세 정명숙 할머니는 처음 2주는 정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손자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고 4주째부터는 장 보러 가서 목록을 안 봐도 필요한 물건들이 기억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 마사지와 휴식법이 기억력에 미치는 실제 사례.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뇌 마사지와 휴식법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67세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로 무척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요리를 하다가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음식을 망치는 일이 자주 있었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서 가족들이 또 그 얘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척 상하셨다고 해요. 박 할머니는 우연히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뇌 마사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허풍을 떤 건 아닐까 싶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리할 때 양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 하셨는데 3주, 4주 지나면서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끼셨다고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손자의 생일날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생일 날짜를 자주 헷갈리셔서 미리 달력에 적어놔도 까먹곤 하셨는데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우리 민호 생일이네 하고 기억해내신 거예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라고 묻자 박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으시며 요즘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뇌 마사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가족들이 할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심지어 복잡한 한자 이름도 정확히 기억해내시고 예전에 봤던 드라마의 줄거리까지 상세히 기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기력감과 함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셨죠. 경로당에 가셔도 저분 성함이 뭐였지? 하면서 눈치를 보시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울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게 되셨거든요. 부인께서 무척 걱정하시며 여기저기 좋다는 방법들을 알아보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뇌 마사지였어요.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하며 회의적이셨답니다. 하지만 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에 나타났어요. 경로당에 가셨을 때 새로운 분의 이름을 단번에 기억해내신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 오늘 처음 오셨죠? 반가워요라고 말씀하시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어머, 어떻게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김 할아버지는 그때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새로운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는 적극적인 분이 되셨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할아버지께서 바둑을 다시 시작하신 일이에요. 예전에는 복잡한 수순을 기억하지 못해서 바둑을 포기하셨는데 이제는 몇 수 앞까지 내다보며 게임을 하신다고 해요. 바둑 친구들이 철수 형, 실력이 늘었네. 라고 칭찬할 때마다 뿌듯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9세 이순옥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특히 길 찾기를 무척 어려워하셨어요. 평생 살던 동네인데도 자꾸 헷갈리셔서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할머니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할 정도였죠. 이 할머니는 뇌휴식법에 특히 집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시고 저녁에는 디지털 기기를 모두 끄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처음에는 명상이 어색하셨다가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 생긴 마트에 가셨는데 복잡한 길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집까지 돌아오신 거예요. 본인도 신기해 하시며 내가 길을 외웠나? 하셨는데 가족들이 더 놀라워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실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면 시장 보러 가다가 친구도 만나고 올게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네 번째 사례는 76세 최동철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자꾸 복용 시간을 헷갈리셔서 문제였어요. 아침 약을 저녁에 드시거나 같은 약을 두 번 드시는 일이 반복되었죠. 최 할아버지는 손끝 마사지에 특히 집중하셨어요. TV를 보시면서도 산책하시면서도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마사지하는 버릇을 기르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꾸준히 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 후에는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 드실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복용 중인 약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셔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71세 윤미숙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요리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레시피를 자꾸 까먹게 되어 요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계셨어요. 특히 오랫동안 해오던 김치 담그기도 양념 비율을 기억하지 못해서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속상해하셨죠. 윤 할머니는 뇌 마사지와 함께 요리하면서 레시피를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병행하셨어요. 소금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하며 마치 노래하듯이 말씀하시면서 요리를 하신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셨고요. 한 달 후 김장철이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완벽하게 김치를 담그신 거예요. 맛을 본 가족들이 어머니, 김치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라고 칭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도 도전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들기도 하시고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도 하신답니다. 머리가 좋아지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져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뇌 마사지와 휴식법의 효과가 단순히 기억력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감 회복, 우울감 해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까지 생기게 하는 종합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꾸준히 계속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효과를 보신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즐겁게 마사지와 휴식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에 좋은 뇌 마사지와 휴식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운 방법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두피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손끝으로 가볍게 이마를 쓰다듬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따뜻한 기운이 머릿속으로 스며드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는 첫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을 깨워줄 작은 자극이 필요할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손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기쁨,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단번에 외우는 자신감, 윤미숙 할머니처럼 완벽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뿌듯함을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 마사지해주고 함께 명상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더욱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뇌 건강 관리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더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건강한 뇌, 선명한 기억, 활기찬 노년 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예요. 오늘부터 그 권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